최근에 스펜스가 이제 우도기가 부상을 이번 경기는 당했었고, 그리고 지난 경기는 포로를 좀 쉬게 해줄 때 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펜스가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기회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활약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스펜스가 가진 이런 플레이들이 포로와 우도기와는 약간은 다르면서, 스펜스가 아무래도 경기에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의 기록을 보면 히트맨만 봐도 스펜스가 최후방에서 최전방까지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스펜스가 정말 이 좋은 수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볼 경합 상황에 참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볼 경합 상황에 21번 참여를 했거든요. 이 21번이 두 번째로 볼 경합을 많이 했던 선수가 마즈라위였는데, 마즈라위가 1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볼 경험을 많이 한 선수와도 차이가 꽤나 유의미하게 날 만큼 스펜스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볼을 빼앗기면 다시 달려가서 볼을 빼앗아 오려고 하고, 중원에서도 싸워주고 빨리 내려와서 측면도 커버를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스펜스 자체가 오늘은 왼쪽 라인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정말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도와줄 때 일단 수비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기 전에 스펜스가 잘 내려와서 오른쪽 라인에서의 수비도 괜찮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버래핑을 했을 때 이 움직임이 좋아요. 올라갔을 때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도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아쉬웠던 점이, 우도기가 나와서 너무 안쪽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넓게 퍼졌을 때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수비를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드는 건 좋은데, 너무 손흥민이 왼쪽에서만 뛴다는 게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스펜스가 나와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 스펜스가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본인이 측면으로 뜁니다. 그리고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면 손흥민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스펜스가 패스도 꽤나 잘 뿌려줘요. 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전에서 메디슨에게 어시스트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도기와 어쨌든 비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왼쪽 라인에서 패스를 우도기보다 잘 뿌려줍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오늘 경기 보면 안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안으로 공급해주는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펜스가 볼을 잡을 때 측면에서 오히려 수비가 끌려 나오고요. 손흥민, 솔랑키,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갈 때 스펜스가 볼을 배급을 해주는 거죠. 이러면 우도기가 나올 때는 손흥민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우도기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우도기가 왼쪽에서 왼발을 쓰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게 그렇게까지 각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도기가 나왔을 때는 우도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오른발을 쓰는 손흥민이 끝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죠. 오른발 잡이니까. 그런데 스펜스가 이 공간에 나오게 되면 스펜스가 손흥민 대신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펜스가 가운데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스펜스가 이 왼쪽 라인에 나왔을 때 우도기처럼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손흥민을 향해 달려나오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스펜스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나오면서 스펜스에게 좋은 공간이 나오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다른 장면을 보면요, 이 장면도 스펜스가 처음에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때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가 손흥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스펜스는 측면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펜스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약간은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신경을 쓰이게 만드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끌고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운데로 가지고 왔다가 스펜스가 측면으로 나가고요, 가운데 있는 솔랑키에게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솔랑키가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스펜스에게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펜스가 또 볼을 받자마자 이번에는 수비가 스펜스에게 끌려나갑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왔었던 손흥민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스펜스가 볼을 잡자마자 안쪽으로 손흥민이 뛰니까 본인에게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오른발로 패스를 찔러줘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뛰어 들어갔는데 손흥민이 뛰어 들어갈 때 그래도 맨유의 수비가 잘 됐어요. 손흥민이 이 공간을 못 쓰도록 빨리 막아섰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없으니까 스펜스에게 다시 백패스를 줬거든요. 근데 그 순간 스펜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을 바라보면서 오른발로 패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때 손흥민과 스펜스 때문에 수비가 신경이 다 앞쪽에 쏠려 있으니까 뒤에서 메디슨이 뜁니다. 그리고 이 메디슨에게 스펜스가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요. 이 패스가 약간 길긴 했는데 이 스펜스의 패스가 지난 경기부터 측면에서 단순히 스피드만 빠르고 달려 들어가는 걸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패스를 공급하는 것에도 장점이 있는 선수구나 라는 걸 이 장면들에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득점이 나올 때 장면 보시면요, 스펜스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바라봐요. 오른발을 쓰니까. 그 순간 안쪽에서 솔랑키가 달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습을 스펜스가 보더니 본인이 직접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것도 사실 이런 패스가 되기 시작하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지고, 내려와서 볼을 받는 빈도가 줄어들면 손흥민 선수는 위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스펜스가 오늘 경기에서 가능성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라인을 타고 있었고 스펜스는 뒤에서 뛰어들어가는 솔랑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도기랑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우도기가 볼을 받아서 앞으로 전달하는 그 움직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빈도가 되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우도기가 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아서 전개하는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또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앞에서 손흥민이 내려와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겨 놓고 내려와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넘겨주죠. 그래서 우도기가 이제 달려나가면서 이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도기랑 이 발을 맞출 때 좋지 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우도기가 더 위에 있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스펜스가 나왔던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스펜스가 볼 배급이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위에서 더 플레이를 많이 하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스펜스가 기본적으로는 기동력이 참 좋아서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볼을 빼앗아서 끌고 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이게 경기가 끝날 때쯤의 장면인데 맨유가 여기서 볼을 끊어내서 뛰어들어가는 디알로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펜스가 디알로를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따라가다가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뒤로 달려가다가 툭 튀어나오면서 끊어요.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이 볼을 끊어주는 게 좋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뛰는데 여기서 끊어낸 것도 좋았고, 끊어냈을 때 그래도 맨유의 수비가 손흥민과 스펜스를 잘 막아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스펜스가 아웃프론트 패스를 넣어줍니다. 요 패스가 참 기술적이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 스펜스가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패스를 딱 요 공간으로 감아줘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서 맨유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유가 가까스로 볼을 걷어냈는데 이 걷어낸 볼이 코너킥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득점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도 어쨌든 스펜스의 이 볼 배급 능력부터 시작한 코너킥 장면에서 토트넘이 득점을 했다. 요것 자체가 일단 스펜스가 공격을 오른쪽에 나올 때도 그랬고 왼쪽에 나올 때도 그랬고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꽤나 잘해주는 선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순간적으로 볼을 공격 라인에서 뺏겼어요. 근데 뺏겼는데 스펜스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빨리 들어오면서 이 앞 공간에서 수비를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 쪽에서 볼을 뺏겼을 때 이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솔랑키도 그렇고 내려와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체력적인 부분들을 뒤에서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주면서 빨리 이 수비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니까 내려오는 게 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앞쪽에서 수비 라인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맨유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준다. 그러면 스펜스는 들어왔다가 다시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측면 수비까지 해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기동력과 체력이 워낙에 좋아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계속 싸워주더라.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 나올 때 이 장면 보시면요, 맨유가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었거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이 제대로 소유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펜스의 위치를 보시면 스펜스가 많이 올라와서
수비 라인을 높은 곳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유의 선수들을 밑에 몰아넣게 되는 거거든요. 요 좁은 공간에 맨유를 몰아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솔랑키, 클루셉스키, 메디슨이 좁은 공간에서 볼 경합을 하다가 흘러나오는 볼을 스펜스가 뒤에서 잡게 됩니다. 요 라인을 올려서 수비 라인을 요 좁은 공간으로 잡아줬던 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스펜스가 잡아서 측면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손흥민의 패스와 메디슨의 크로스가 나오면서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득점도 스펜스가 저렇게 올라와서 좋은 위치에서 압박을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득점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스펜스가 최근에 이 두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이 강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스펜스가 지금 이런 기회를 잡았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3일 간격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체력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순간 어쨌든 이 스펜스의 이 합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시즌을 치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로와 우도기 이 라인이 계속 주전이겠지만 포로와 우도기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우도기도 지금 약간의 부상을 당해서 오늘 경기 못 나왔고, 포로도 시즌 초반보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체력적으로 약간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포로가 이제 한창 좋았을 때의 볼 배급 능력이라던가 오른발 킥을 통한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잘 안 나와요. 미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펜스가 어쨌든 포로가 안 나올 때도 잘해줄 수 있는 선수라면 포로의 체력도 좀 세이브를 해줄 수가 있고,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스펜스의 활약은 토트넘에게 늘 사용되는 상투적인 얘기지만 새로운 영입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스펜스가 충분히 최근 두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펜스가 이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증명을 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스펜스의 얼굴을 종종 혹은 자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 들어서의 스펜스의 활약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라이브는 프리미엄 마사지 브랜드 슬룸과 함께합니다. 현재 새벽의 축구 전문가 할인 링크로 들어가시면 오늘부터 그리고 27일까지 할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냐? 넥 숄더 힐링 케어와 등허리 힐링 케어 두 가지 세트에 플러스 이제 하루 끝차라고 차도 드리거든요. 티백으로 되어 있는 차도 드리는데 요 세 가지 제품을 11만 6,900원 72% 할인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모니터 이렇게 많이 보시거나 그리고 의자에 또 많이 앉아 계실 때 허리나 어깨, 목 여기 이제 근육이 뭉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마사지기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요 이제 마사지기가 목과 어깨가 다 가능한 넥 숄더 힐링 케어 마사지기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어깨를 잡아줄 수 있게. 그 여기가 목, 그리고 요 사이가 어깨. 이렇게 움직여요. 네. 요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 주물러 주는 거고, 요게 좋은 점이 고정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고정 벨트를 하면 손을 쓰면서 여기 뒤가 이제 고정이 돼요. 알아서 일하면서 이제 안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등허리 힐링 케어, 요것도 이제 그 평소에 일하실 때도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이 고정이 돼 있죠? 뒤에 이것도 밴드가 붙어 있어서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의자에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